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없이 다시 또 수업이 전환되었어요. 이유는 시험 전에 올라오는 강의라 막, 음, 좀 다들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그냥 들을 수 있게끔, 가볍게 들을 수 있게끔 좀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시험이 조금 끝났을 때 볼 수 있게끔 짤막하게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이나 뭐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시험 전에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대화 극소입니다. 네, 여기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부분 보시면 얘들아 처음 보는 단어가 먼저 눈에 보이시죠? 어디 있냐면 극대라는 단어, 이제 처음 보는 단어, 극소라는 단어,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극대와 극소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우는구나. 그게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네요. 네,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위에서 셋째 줄, 페이지는 85쪽입니다. 네, 위에서 셋째 줄 형광펜 잡으시고요. 밑줄 그을게요. 어떤 점에서 얘들아, 그 점을 포함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x값들에 대하여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의 다른 값들보다 클 때, 요 말 이해하세요? 여기요.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의 다른 함수값들보다 클 때,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인 거죠.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a라면은 a에서의 함수값이 주변의 다른 아이들보다 크죠. 보이시죠?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라면은 나머지 부분들의 값들은 전부 다 그것보다 다 작네요. 그쵸? a 주변에 여기 A 주변에 파란색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가장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점에서의 값보다는 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값이 FA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파란색 함수 값들이 전부 다 fx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상황일 때 뭐라고 할 거냐면은 다시 이어서 볼게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할 거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친구들이 많이 혼돈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극대값은 y값을 말하는 거구나. y값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x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언제 극대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봤으면 A라는 점에서 극대값 이것을 갖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형광펜으로 다시 바꾸시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번에는 반대네요.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주변의 다른 값들보다 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그림 보시면 되냐면 오른쪽 그림 중에서 이번엔 반대로 여기 말하는 거죠.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 바로 옆에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여기서 할게요. 이번에는 a가 여기 있는 상황인 거죠.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마찬가지로 이 빨간 값인데 a 주변에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a 주변의 다른 아이들, 모든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파란색 모든 값들은 빨간색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보다 빨간색 나와 있는 이 점보다 다 큰 값들이죠. 크거나 같은 값들이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며 fa를 극소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마찬가지로 극소값도 y값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수업할 때 보통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극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값.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극대값이랑 극소값 두 개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고 이미지로는 동네에서 제일 크거나 또는 반대로 제일 작은 값, 그것을 극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대값이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얘들아 봐봐. 동네가 좀 달라. 1번 동네에서는 1번 어디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요. 1번 동네 여기라고 해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1번 동네 여기라고 해볼게. 1번 동네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면 지금 얘가 제일 큰 거지. A라는 녀석이 제일 큰데 여기 2번 동네로 넘어오시면 2번 동네에서 제일 큰 애는 여기 또 다른 애인 거죠. 보이시죠? 여기 만약에 뭐 B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1번 동네에서는 A가 제일 크지만 2번 동네에서는 B가 제일 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극대, 둘 중에 하나만 극대?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1번 동네에서는 A가 극대인 거고 2번 동네에서는 B가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값들과 비교해서 가장 크기만 하다면 극대라고 이야기할 거죠. 따라서 극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극소 물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뭐와 헷갈리면 안 된다. 극대값이랑 최대값이랑은 전혀 다른 거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극소값이랑 최소값도 다른 거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보셨으면은 그 아래 85쪽에 그림이요. 그림 참 좋네요. 첫 번째, x는 a의 좌우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면 x는 a에서 극대이다. 그래서 어떤 그림 말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림인 거죠.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이 극대 그림인 거죠. 그럼 얘들아 이 뾰족한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극대 그림 말고 하나 더 그려보자면 점점 말이 길어지고 있죠. 미안해요. 예, 극대 그림 하나 더 그려보자면 x는 a에서의 극대 그림 이거. 얘도 x는 a라는 점에서 극대. 여기서 극대인 거죠. 그쵸? 똑같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극소 그림인데 아래로 내려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두 번째 부분 x는 a의 좌우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면 fa는 x는 a에서 극소이다. 마찬가지로 극소 그림 하나 더 그리라고 하면은 동네에서 제일 작은 애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동네에서 제일 작은 애 여기가 극소 값이 되겠죠. 됐죠? 교과서 86쪽으로 넘어갈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요. 얘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한 내용은 극대랑 극소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래프랑 연결지었어. 그래프로 연결지을 때 극대다 하면 동네에서 제일 센 것 두 가지 동그란 그림. 등산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그란 그림 아니면 산처럼 올라오는 뾰족한 그림.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극소하면은 동그랗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 뾰족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림. 두 개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거랑 많이 헷갈리면은 안 됩니다. 추가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얘들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면서 극대였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머릿속에 원래 극대라는 한글이 나오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다른 하나는 뾰족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중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둘 중에 어떤 그래프를 고르셔야 돼.
당연히 이건 거지. 그치? 얘는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첨점이니까. 그치? 이거 x. 따라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a겠죠. 당연히. 그럴 때 결론 먼저 볼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만약에 극대라면 f'a가 0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만약에 극소라면 마찬가지로 f'a가 0이다. 요거 먼저 결론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머릿속에 생각한 그대로지 얘들아. 미분 가능하면서 극대이려면 왼쪽 그림이어야 되는 거고 왼쪽 그림이라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었을 때 0 되는 거. 평평하니까. 그치? 그 말인 거지. 증명 어떻게 했는지 잠깐 눈으로만 볼게요. 극대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A에서 가장 크지. 그럼 A에서 가장 크니까 A보다 조금 더 옆으로 간 값들은 다 작은 값들이 되겠다. 얘가 작은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큰 값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분자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거니까 전부 다 음수가 되겠고 얘도 음수, 오른쪽도 음수가 되겠고 분모는 지금 하나는 우극한 하나는 좌극한 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네. 왜냐면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 말이네요. 네, 하고 문제 4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함수 y는 x 세제곱이랑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지와 민수의 생각입니다. 수지와 민수의 생각은 각각 어떤 함수에 대한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수지 내용 보니까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더라도 얘들아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극대가 되든 극소가 되든 뭐 갖는다는 얘기인데 극대이든 극소이든 동네에서 제일 크거나 아니면은 동네에서 제일 작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제일 뾰족하게 크거나 동네에서 제일 뾰족하게 작거나 이런 뜻인 거지. 됐다. 그럼 극값을 갖더라도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림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어디? 여기에서 뾰족한 그림이 나오는 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수지가 말하는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얘가 되겠고요. 당연히 얘들아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지금 극소 값인 거지. 주변의 다른 애들보다 작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작은 애 극소값 그 그림 생각나면 되는 거지. 민수요. fx에서 a에서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 보니까 이번에는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래. 어디서 0인가 봤더니 여기 0이라는 점에서 접선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y는 x 세제곱이니까. y는 x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3x 제곱. 0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안 쓰고 이거 쓰죠. 예, 0에서 미분계수 0이네요. 따라서 0에서 기울기 0이지만 극값 같지 않죠. 동네에서 제일 크지도 작지도 않죠. 왜냐면 얘네 동네는 보니까 얘보다 작은 애들 여기 있고 얘보다 큰 애들 여기 있어. 따라서 극값을 갖지 않네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